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파트 거래량과 가계 빚이 다시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된 사이 영끌 현상도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금리 인상 우려 속에 가계 빚 증가가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2월 70.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해 지난달 88.9까지 올랐습니다. 매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올해부터 계속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8,000건 밑으로 내려갔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해 월 4만 건 가까운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월 4만 건이 넘었던 지난 2021년 11월 수준까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상반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줄어들면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풀리면서 30, 40대 세대들의 영끌주택 구입도 늘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30, 40대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정부 정책적으로서 대출에 대한 한도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부터요. 또 이런 대출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빚 증가 때문에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에는 막판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에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앞선 것입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한 차례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내년 2024년 상반기도 과연 금리가 내려갈까에 대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빚 증가를 부추겼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오자 은행들은 최근 해당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년처럼 금리가 2%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며 저금리를 기대하고 집을 산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사이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더위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느덧 초가을에 들어섰지만 한낮 무더위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유독 많은 비가 내린 올해 여름. 올여름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1018.5mm로 평년보다 290mm가량 더 많았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만 660.2mm가 쏟아져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은 비를 기록했습니다. 장맛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됐는데 남부지방 평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태풍은 평년보다 적게 발생했지만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통상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은 11개로 이 중 2.5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데 올해는 10개가 발생해 그중 카눈 하나만 한반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태풍 카눈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전국에는 강풍과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도씨 높은 24.7도씨로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한 지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부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8월 초에는 태풍에서 상승한 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하강하며 기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초가을에도 한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최저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구조를 보이면서 주말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는,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로 인해서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이 더해지며 30도 내외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높은 일교차와 함께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 지역의 과거 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신비로운 고대사를 밝혀내는 귀중한 사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부천. 고대 부천의 모습을 고증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핵심은 우휴 모탁국. 고대 마한연맹체를 구성했던 54개의 소국 가운데 하나로 현재 부천시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을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부천의 지리적 특색은 고대 수로교통의 최적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부천과 현재의 인천 북부권에 해당하는 지역과 연계해 당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천시 대양구, 그다음에 부평구, 그리고 지금 부천시 이 3개 그 관할 구역이 다 포함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우유모탁국과 관련된 그 지리적인 범위도 그 3개 권역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한의 중심축으로 추정되는 부천 일부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고대 자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 고강동을 포함해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를 아우르는 선사 유적지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대 유적은 교육 자료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개발 지역에서도 새롭게 유적 발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대장동의 문화재 발굴 팀에서 고대사의 어떤 유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우유모탁국, 고대사의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특히 부천 대장동 일대는 연구사적 의미가 뛰어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부천 고대사 연구를 고증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 대상 가맹점을 축소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시는 이음카드 사용자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음카드 월 사용액 3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에는 10%, 3억 원 초과 가맹점 이용 시에는 5%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병원과 주유소 등 3,700여 곳으로 인천 이음카드 전체 가맹점의 3.4% 수준입니다. 시는 올해 10월에서 12월에 한해 연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 캐시백을 현재 5%에서 7%로 늘려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이음카드 보유 한도도 현재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 이음카드의 회원 수는 241만 명, 지난해 결제액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변경돼 추진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 나들목부터 신월 나들목 구간 19km에서 봉수 지하차도 입구부터 신월 나들목 구간 15km로 변경됩니다.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상부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하부에는 국내 최초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사업은 오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예타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 대한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현재 사업비는 2조 원가량이며 구간을 줄일 경우 1조 7천억 원대로 3천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하 고속도로 시작 지점이 봉수 지하도로 입구 쪽으로 변경되는 만큼 인근 주거지가 밀집한 청라 일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오전 6시 40분쯤 부천 송내동의 한 도로에서 2.5톤 트럭이 무인 점포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70대 남성 A씨가 손에 열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인 점포의 건물 외벽 유리창과 물품 등을 비롯해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상가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인천시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260여 곳인데요. 인천시는 이달 27일까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4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눕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쿨존 주변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위법 요인이 발견되면 단속할 방침입니다. 일형 당뇨를 앓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경희 인천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천광역시 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의 제정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일형 당뇨가 있는 학생들은요, 학교 생활 중에서도 인슐린을 수시로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하거나 인슐린 펌프를 허벅지에 복부, 팔 이런 부분에 부착해서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4회에서 10회 정도 주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과 이제 두어 번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에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당뇨병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당뇨병 학생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원 사업으로는요,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요,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의료비 및 소모품 비가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부담이 또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자부담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우리 당뇨병 학생들이 안전하게 주사를 투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등을 위한 당뇨병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해당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이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과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에는요, 인천시 차원에서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해 사업을 실시할 것이고요. 특히 당뇨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뇨센터에서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공공산후조리원과 유아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혁신육아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인천시는 부평구 부평동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부지 내에서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는 연면적 9,538제곱미터의 아이사랑 누리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2개 동으로 구성되는데요. 총 3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5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아이사랑 누리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실내 놀이터와 체험 공간, 가족 물놀이 체험장, 유아 도서관, 육아 종합 지원센터 등이 배치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산모실 14개의 실과 휴식 공간, 프로그램 공간 등이 들어서며 실 외에는 지형을 연계한 숲 체험 등 체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